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김효철입니다. 방사선 색전술 연구회에 발표했던 케이스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Disseminated HCC 환자입니다. 6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세그먼트 8번에 한 8cm 정도의 큰 매스가 있고요. 리버 전체적으로 1cm 전후에 노즐이 한 100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알부민 2.7, 빌루르빈 1.1이고요. 차일드는 B7입니다. MR 판독상에서도 세그멘트 7번에 세그멘털 PVT가 있는데요. 이 세그멘털 PVT를 미스했고 저도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할 때 미스했습니다. 환자분 액티브 TB가 있어서 한 2주 정도 치료가 딜레이 됐고요.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도 셀리악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SMA 엔지오를 해서 셀리악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7번에 세그멘탈 PVT가 만약에 있었다고 판독이 났다면 아마 시스테믹 테라피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PVT가 없고 그냥 노즐이 100개 정도 디세미네이션 되었기 때문에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바로 보험이 되지 않아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SMA 엔지오상에서 이렇게 셀리악이 보이고요. 롱션트는 1.4%로 났습니다. SMA를 통해서 빙빙 돌아서 헤파틱 아트리로 진입을 하고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엔지오, 랩트 헤파틱 아트리 엔지오 상에서 라이트 롭 세그먼트 8번에 큰 튜머가 있고요. 랩트 롭에도 이렇게 수많은 노듈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한쪽 로브만 레이디오 엠볼을 하고요. 그 이후에 시스테믹 테라피를 할 텐데 대개는 이러면 이제 라이트 로브를 레이디오 엠볼을 하겠죠. 라이트 인티리어 포스티리어를 그리고 레프트를 내버려 둘 텐데 이 환자분 치료할 때는 세그먼트 8번, 세그먼트 5번, 8번 라이트 엔티리어를 치료하고 레프트를 치료하기로 하고 세그먼트 6, 7번을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고요. 그래서 썰스피어를 사용해서 세그먼트 5, 8번에 민도즈 한 174그레이가 되게끔 2.42기가베크레를 세그먼트 5, 8번에 주입을 했고요. 레프트 롭에는 이제 튜머가 작은 게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로도즈로 15그레이에 해당하는 0.2기가베크레를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에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째 보면 세그먼트 8번에 있는 튜머나 레프트에 있는 멀티플 튜머는 별 변화가 없죠. 스테이블 디지즈. 그래서 1개월째에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효과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세그먼트 6, 7번은 치료를 안 했으니까요. 세그먼트 6, 7번의 튜머가 아주 많이 커지고 포탈베인 스롬부스가 라이트 포탈베인까지 자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일드는 B7이고 이카그1 그리고 PVT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테믹 테라피를 할 수가 있죠. 차일드가 B7이면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라페닙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차일드 B7에서 소라페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Y9E가 일단 튜머는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Y9E로 치료하지 않은 부분은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6, 7번 쪽에 있던 PVT를 놓쳤기 때문에 좀 PVT가 빨리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제 세옹지마처럼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5, 8번 튜머는 크고 별 변화가 없고 6, 7번 쪽 튜머는 커지고 이제 PVT가 많이 자란 거고요. 1개월째 CT에서 소라페닙을 사용하고 2달 뒤가 됐습니다. 근데 세그먼트 6, 7번에 있던 튜머는 훨씬 더 많이 커졌고 PVT도
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VT도 더 잘하고 파렌카이멀 튜머도 더 잘하고 그래서 소라페닙의 효과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레프트 로브와 세그먼트 58번에 있는 튜머는 인핸스먼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과연 어디가 바이어블 튜머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죠. 튜머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58번과 레프트 로브는 거의 CR에 해당하는 이제 파셜 리스판스를 보이고 이게 이제 방사선 색전술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3개월째 되어서야 이미 증상에서 라디오 엠블리제이션의 이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ight anterior와 left lobe는 라디오 엠블리제이션에 의해서 아주 반응이 좋고요. right posterior 쪽은 소라페닙의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소라페닙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2차 약으로 레고라페닙이 보험이 되기 때문에 레고라페닙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 당시에는 환자분 알부민 수치가 약간 올라가서 차일드는 A6가 됐습니다. 그래서 60번의 큰 튜머, PVT 아주 큰 거, 그리고 라이트 엔티리어와 레프트 로브는 튜머가 거의 없어진 사진이고요. 레고라페닙을 사용하고 1.5개월째 보시면은 PVT도 많이 감소하였고 세그먼트 6, 7번의 튜머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레고라페닙 사용하고 10개월째 보면 어디가 바이어블 튜머가 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고 처음에 있던 메인 매스도 크기가 매우 많이 줄었고 인핸스되는 포션 딱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효과가 레고라페닙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에서는 라디오 엠블리제이션으로 세그먼트 58번과 레프트 로브 튜머 리스판스가 아주 좋았고 PVT를 놓쳤었기 때문에 조기에 소라페닙을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세그먼트 6, 7번에 라디오 엠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튜머 리스판스를 아주 빨리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조기에 또 2차 약 레고라페닙을 쓸 수 있었고 레고라페닙이 효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PVT를 놓쳤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환자분은 해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트 로브에 한 15그레이 아주 로우 도즈로 줬는데요. 그래서 라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할 때 타겟 리버 볼륨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고 튜머 볼륨에 비례해서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Y9E는 이런 Disseminated HCC에서도 디버킹 툴로 사용할 수 있고요. 타겟 튜머의 프로그레션을 좀 방지를 할 수 있고 First line, Second line, Third line 드럭을 테스트할 때 튜머 프로그레션을 방지해서 약간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튜머에는 아주 하이 도즈를 주고요. 마이너한 튜머에는 아주 로우 도즈를 줘서 리버 펑션을 유지하면서 Y9E를 하는데 리버 전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는 이제 메인 튜머만 하이 도즈로 주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튜머가 아주 큰 환자에서 이제 하이롱 션트 프랙션을 보이는 환자고요. 19cm 사이즈의 튜머가 있습니다. 아주 큰 튜머고요. 다행히 이제 간 기능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큰 튜머 내부에 다일레이티드 디스모픽 베슬들도 좀 있죠. 그래서 롱 션트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큰 거 이외에도 세그먼트 4번이나 이렇게 5번, 6번 쪽에 조그만한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컨빔 CT나 NGO 상에서도 아주 큰 튜머고 롱 션트가 21%면 이제 불합격이죠. 이제 그 다음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바로 시스테믹 테라피 하시는 병원도 있을 거고요. RT 더하기 시스테믹 테라피 하는 병원도 있겠죠.
서울대병원은 이제 TAC를 션트 리덕션으로 좋아하는데 이 환자에서는 블렌드 엠볼리제이션 TAE만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파티클을 사용해서 인피리어 프레닉 아트리와 헤파틱 아트리를 한 98% 정도 엠보했습니다. 파이널 엔지오 상에서 여기 조그맣게 레지듀얼 튜머가 있고요. 대부분의 튜머 스테이닝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튜머를 한 방에 다 TAE를 해버리면 아주 심한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을 겪게 되겠죠. 환자분도 역시 고열과 통증으로 열흘간 입원을 했고 바로 또 집으로 퇴원한 게 아니고 집 근처 병원으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대개 이 정도 되면 2, 3주 입원하는 경우가 무지 흔한데요. 병실이 부족해서 집 근처 병원으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방에 큰 튜머를 엠보하면 환자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두세 번에 나눠서 엠보를 하는데요. 요 당시에는 그냥 한 방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CT를 찍었죠. 그래서 리커드 튜머가 아주 상당히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가능할까 해서 이제 두 번째 MAA 스캔을 시행하였고요. 엔지오를 하면 리커드 튜머가 많이 있고 롱션트 프랙션은 약 10%입니다. 그래서 튜머가 다시 이제 재발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롱션트 프랙션은 튜머의 볼륨에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MAA 스캔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롱션트 프랙션이 좀 더 낮았을 거고 리커드 튜머 볼륨도 좀 더 낮아서 좀 더 하이 도즈를 줄 수 있었을 텐데 환자분이 워낙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세컨드 MAA 스캔을 빨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번 헤파틱 아트리인데 여기서 엔지오를 했더니 이렇게 IVC로 조영제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아트리에서 IVC로 이 션트가 있는 거죠. 이런 션트 때문에 이런 션트 프랙션이 좀 올라갔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는 지점을 최대한 슈퍼 실렉션을 해서 조영제를 쏴보면 조영제가 쭉쭉 잘 셉니다. 그래서 헤파틱 베인 션트 부분에 글루 1대4 글루를 이용해서 션트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하는 이런 장기술을 하나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세그먼트 7번에 1.06 GBQ, 세그먼트 8번에 0.54, 세그먼트 4번에 0.12, 인피리어 프레닉에 0.4 해서 토탈 2.12기가베크렐의 솔스피어를 4개의 혈관에 나눠줬고요. 민 업서브드 도저는 82그레이밖에 안 됩니다. 롱 도저는 10.57그레이고요. 그래서 롱 션트 프랙션이 한 10% 정도로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로우 도즈로 줬습니다. 너무 하이 도즈를 주면 레이디에이션 뉴모나이티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로우 도즈로 줬고요. 다행히 환자분 반응이 좋습니다. 레이디 엠블리제이션 하고 나서 6개월째에 레지듀얼 튜머가 있기는 있지만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로도즈를 줘서 튜머를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고 간 쪽은 추가적으로 TAC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6개월째에 이렇게 롱 메타스타시스가 생겼기 때문에 TAC를 하지 않고 바로 아테조베브로 시스테믹 테라피로 넘어간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튜머가 있을 때 TAE, TAC를 해서 롱션트 리덕션을 하는 거죠. 뭐 논문이나 케이스 리포트에 보면 시스테믹 테라피나 로도즈 Y9이 또는 뭐 헤파틱 베인 벌루닝 뭐 이런 방법도 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공률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롱션트를 줄일 수 있는 거는 TAE나 TAC인 것 같고요. 하지만 환자분이 이제 심한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을 겪어서
고생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롱션트 줄인 다음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면 좀 보람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아프지 않게 롱션트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뎁테이스나 TAE를 했을 때 좀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 이렇게 튜머가 더 커지거나 인트라헤파틱 메타가 생기거나 디스턴트 메타가 생겨서 반응이 없는 경우는 시스테믹 세라피로 가버리고, TA를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은 경우는 그냥 TA를 계속 하는 거죠. 굳이 비싼 Y9E를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적당히 리스판스를 보이면서 션트는 잘 줄어드는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데요. TA를 너무 살살 하면 아프지도 않지만 션트도 잘 안 줄어들고요. TA를 너무 세게 하면 너무 아프고 뭐 션트는 잘 줄어들지만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적당히 TAC를 해서 환자분이 별로 아프지 않고, 하지만 적당히 튜머가 많이 남아 있어서 튜머가 좀 많이 남아 있으니 방사선색 전술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내과 선생님께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본 케이스처럼 한 방에 큰 튜머를 다 엠볼리제이션을 했는데, 요즘은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엠볼리제이션 하는 것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